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궁중코리아 진행을 맡은 최덕찬, 모델 백미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시인 허난설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네, 그럼 먼저 허난설원의 시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최연국은 연꽃을 따며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최연국, 연꽃을 따며 부르는 노래. 추정장 호 벽옥류, 하와 심처 개난주, 복랑 격수 투연자, 요피 인지 반일수. 네, 한글로 풀어보겠습니다. 가을은 맑고 긴 호수엔 벽옥 같은 물 흐르고, 연꽃 우거진 곳에 아름다운 목련배 매여 있어요. 님을 만나 물 사이로 연밥을 던지다가 멀리 사람들이 알아보아서 반나절이 부끄러웠어. 네.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누이 허난설원의 작품입니다. 네. 지난날 우리나라는 철저한 남존 여비의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부덕이 높은 현모양처를 여성의 모범으로 뽑기도 했고, 바느질 잘하고 배 잘 짜는 여인을 훌륭한 여인상으로 뽑기도 했답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과감히 남성을 농락하며 한 세상을 불행하게 한 황진이 같은 여인도 있었고, 규방에서 한숨을 토하며 한에 젖어 산 여인도 있었다지요. 허난설원의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허난설원은 허씨, 조선 중기의 시인이며 작가이며 화가입니다. 본명은 초이. 네, 이름이 참 예쁘군요. 다른 이름은 또 옥혜라고도 했죠. 호는 난설원, 본관은 양천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이 이렇게 이름, 호, 자를 고루 갖춘 경우가 드물었는데 그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성으로서 그만큼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당시 명망이 높았던 초당 허엽이었습니다. 그녀는 의로 오빠가 둘 있었는데요. 허성과 허봉을 두었죠. 두 오빠도 중요한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상당한 명망을 그 당시 얻고 있었고, 동생 허균도 어릴 적부터 뛰어난 재질이 있었고요. 촉망받던 또 시인이었죠. 그리하여 이 허씨 집안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으며 삼호 또는 사호라고 일컬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용모와 재치, 그리고 뛰어난 시제는 바로 그런 명성을 얻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풍부한 정감은 그때그때 곧바로 시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시를 쏟아내며 그녀보다 6살 아래인 허균은 이를 애송했고, 뒷날 이 시들은 고스란히 옮겨서 후세에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도 남존여비의 사회에 태어났기에 나이가 차자 어쩔 수 없이 한 남성에게 시집을 가서 남편을 받들며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성분들이 이 시집살이가 가장 또 어떻게 보면 힘들죠. 네, 현대 여성들도 요즘 시집살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녀는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그 안동김 씨의 집안의 남편을 맞이했어요. 남편의 이름은 김성립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지간히 변변치가 못했던 모양입니다. 과거 공부는 했지만 별로 진전도 없었고, 또 그 아내의 그 시를 주고받을 수준도 안 됐고, 그래서 서로가 대화가 없었죠. 그런데다가 아내에 대한 열등감에 쌓여 걸핏하면 술집에서 또는 기생집에서 밤새 술 먹고 놀다가 새벽에 술 취한데 집에 오곤 했죠. 얼마나 그 신세 한탄을 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마다 시를 구상하면서 시를 적었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시로 탄생한 규원이라고 합니다. 규방의 원망이라는 시죠. 한번 들려주실까요? 네. 네. 비단 띵깁 저고리 적신 눈물 자고 여린 방초 인 그리운 한이외다. 검은 곳 뜯어 한가락 풀고 나니 백꽃도 비 맞아 문에 떨어집니다. 달빛 비친 다락에 가을 깊은데 오라는 비구 설이 쌓인 갈밭에 기러기 내려앉네. 검은 곳 한 곡조 인 보이지 않고 연꽃만 들못 위에 떨어지네. 헌한 서러집 지아비의 버림을 받고 규방에서 눈물로 지새우는 나날 버려져 있는 자신의 처지를 시로 풀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날 속에서도 딸과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제 남편에 대한 애정을 자식에게 옮겨서 정성을 쏟았고 어린 남매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재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네, 그 헌한 서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또 큰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던 두 자식이 포기 또 전에 죽은 것입니다. 이게 그녀의 슬픈 마음을 또 시에 담았죠. 네, 곡자라는 시죠. 제가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엔 귀여운 딸을 잃었더니 이번해엔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었네. 가슴 메어지도다. 광릉의 흙이여. 작은 무덤을 나란히 마주 세웠네. 응당 언니 아우에 흔들리 알아. 밤마다 서로 손잡고 놀아라. 네. 그래서 이 시에도 나왔듯이 헌한서론의 그 두 자식을 잃고 나서 무덤에 가서 항시 또 그 자식을 보러 다녔죠.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났죠. 남편의 방탕은 조금도 식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헌한서론은 남편에게 다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마음에 자물통이 걸려있고 그 봉합된 자물통에는 녹이 쓸고 이끼가 돋아 쉽게 열리지가 않는다. 그리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던 친정집에서도 풍파가 연달아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객사했고 이어서 오라버니 허봉은 이에 갑산으로 귀양가게 되었습니다. 허봉은 2년 뒤 풀러난 백운산, 금강산 등주로 방랑 생활을 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고 그러다 병이 들어 서울로 돌아오다가 그마 생창역에서 아버지처럼 객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네, 아유 집안이 다 이렇게 아버지 또 오빠가 이렇게 객사했으니 그 얼마나 그 가슴 아팠겠습니까? 네, 이런 그 슬픔이 그를 더욱 외롭게 했고 시를 알아주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데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삶의 의욕을 잃었죠. 예, 살아가는 의욕을 잃고 이렇게 이제 한탄에 빠져 있다가 그래서 그가 삼한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삼한은 곧 세 가지 한탄을 이야기하죠. 그 삼한 세 가지 그 한탄이 곧 첫째는 조선에 태어난 것이요. 둘째는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요. 셋째는 남편을 잘못 만났다 이거죠. 그래서 삼한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첫째는 바로 그녀가 시제를 널리 뽐낼 수 없는 좁은 풍토를 안타까워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성으로 태어나 마음껏 삶을 노래하지 못한 것을 뜻했으며 셋째는 그녀의 남편이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더욱 방탄의 수령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녀는 또 안타깝게도 23살에 그 어머니의 추상을 또 치러야 되는 또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고 그 죽음의 현상은 곧 신선의 세계였습니다.
그녀는 많은 한과 원망을 가슴 가득히 안고서 27의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네. 그녀의 죽음을 가장 슬퍼한 사람은 허균이었습니다. 허균은 누이의 시를 모아 세상에 소개했지요. 생전에 넓은 중국에 시명을 날리지 못한 것을 한탄한 누이를 위해서 허균은 그녀의 시집을 주집원에게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녀의 시는 중국에 널리 소개되었고 중국의 여른 시인들은 앞다투어 그녀의 시를 예송했다고 합니다. 일본 땅에 많은 여러 시인들이 호난서론의 시를 또 애송했다고 하니 얼마나 또 뜻이 깊습니까? 그죠? 조선시대에서도 혹윤보다 그 호난서론의 시를 또 높였다고 하죠. 원망과 한탄을 주로 노래했지만 풍부한 시어와 언어 구사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높이 평가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다만 그녀의 말처럼 한 천재적인 여인이 본것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해 재주를 마음껏 뽐내지 못한 것은 한국 한신문학사의 불행이었다. 만약 그녀가 좀 더 자유분방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면 아마 훨씬 지금보다 아름다운 시를 더 많이 남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 흔한 충묘나 음풍농월의 주제를 뛰어넘어 인간의 내면 세계를 노래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시가 지닌 가장 가치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할게요. 호난서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현대에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문학에 관심과 사랑을 더 많이 가지시고 호난서론 같은 그런 천재 시인이 나와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바람으로서 오늘 공중코리아 TV 진행을 맡은 최덕찬 백미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